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콘입니다. 리플이에요. 자, 리플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메이저들 있죠. 리플, 또 도지,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이 네 가지의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막 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5시죠. 5시에 마감합니다. 옵션 마감이 끝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링크도 두 개 있죠.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이시라면 모바일, 또 컴퓨터시라면 PC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게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정보 외에도 하나 또 드리는 게 있죠. 코인 파일들입니다. 이 파일이 중요해요. 어,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총 망라해서 150페이지가 되고요. 뭐 기본 보조지표 보는 법, 또 심화, 또 실전까지, 그리고 중요 경제 지표까지 총 망라해서 보내드렸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건 뭐 기술적 분석부터가 중요합니다. 4페이지부터 중요하고요. 지지, 저항, 뭐 추세, 추세선 등등이 많죠. 이런 거 다 보시면 이제 다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도 나름대로 또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이런 추세선도 한번 싹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어보면 이렇게 추세가 이런 현상이 왔고, 또 이런 횡보를 그렸고, 이제는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타이밍이 되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랑 똑같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리플 좀 보면요, 고가를 얼마 찍었습니까? 현재까지는 3,323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3,190원, 그리고 지금은 3,257원입니다. 0.46%지만 그저 쭉 끌어올리고 계속적으로 상승 하락을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제 이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가 나온다? 바로 이제 가격이 통합되는 거죠. 가격이 통합됩니다. 통합되면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할 것인데, 딱 보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모멘텀만 보더라도, 이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눌리는 것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부분, 이 옵션 만기와 모든 것이 겹쳤기 때문에, 또 25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 눌리지만, 우리 코인 시장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복력이 상당합니다. 회복력이 상당한 게 우리 코인 시장이죠. 이걸 언제를 보면, 가까운 예로 이때 보면 좋죠, 이때. 바로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계엄령,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로 폭락을 했지만 바로 끌어올리죠. 이렇게 바로 회복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이만큼 내려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코인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면서 그만큼 변동성도 심하고, 이런 변동성도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얘기는 수익도 크게 볼 수가 있고 또 손실도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을 크게 보여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드린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수익 내야죠. 무조건 수익 내야 됩니다. 수익 내고 25년, 24년 다 끝나가니까, 24년 끝나가니까 이제는 25년을 이제 부자 되는 해로 목표로 잡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 좋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뉴스를 잠깐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이트러스 캐피탈이 곧 이 XRP ETF를 발표하면서 XRP에 대한 장단점 및 또 잠재적인 영향을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이 ETF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11월 달에 폭발력을 보여줬던 것은 게리 겐슬러 내려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이제 들어가죠. 트럼프 당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이제 하야는 아니죠. 뭐죠? 어 사임이죠. 생각이 안 납니다.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폭발력이 보여줬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딱 봤죠. SEC로 인해서 못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이 내려간다 하자마자 폭발력을 보였고, 여기에 트럼프가 백악관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딱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해서 폭발력이 나와줬던 게 11월 달이었습니다. 11월 달이었고, 12월 달까지도 쭉 이어질 수가 있었던 부분이 왜 그랬냐면,
11월 달에 너무 강세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옵니다. 조정은 어떤 시장 우리가 주식도 많이 해 보셨고 여러분들 코인도 많이 해 보셨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꼭 와요. 아무리 좋은 코인도 조정은 꼭 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제가 매번 말하는 이 RSI 수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왔고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조정이 좀 쪼끔은 긴 면이 있지만 그동안 조정이 길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이 조정이 보세요. 이걸 제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 조정이 거의 한 달을 오고 있는데 이 한 달을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하락을 찍어 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는 힘을 모아오는 위에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힘을 모았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면 당연히 수익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4시 30분 인데 현재 시간은 4시 30분 이에요. 오후. 30분 뒤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옵션 마감이 끝나요. 옵션 마감이 끝나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할 순간이 되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지금은 많이 흔들어요.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죠. 리플을 많이 흔들고 있고 이제 이 박스권 이 첫 번째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주말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게 현재의 리플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주말 내내 수익을 재창출할 수 있죠.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제가 꼭 잡아 드리고요. 자, 이 밑에 내용을 좀 보면 미국의 선도적인 암호화폐 IRA 플랫폼인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은요. 최근에 XRP ETF의 출시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에게 이런 잠재적 개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주요 통찰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올해 초 다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또 투자들은 XRP가 ETF에 대한 SEC의 축복을 받을 다음 토큰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SEC가 바로 승인을 이제는 XRP ETF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추측이 여러 자산 관리자가 XRP 연계 ETF 출시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10월 2일 날 비트와이즈가 냈어요. 비트와이즈가 SEC에 제출했죠. 이게 최초 자산 운용사가 됩니다. 이 비트와이즈가 큰 어 움직임을 먼저 보여줬어요. 10월 2일 날. 10월 2일 이 날짜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이후에 카나리 캐피탈이 일 주일 후에 정확히 2024년 10월 9일 날 ETF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날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그리고 10월 9일 날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신청서를. 그리고 자산운용사 21 쉐어즈가 그리고 또 위즈덤 트리가 미국의 XRP ETF 출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런 부분에서 11월 1일 날 제출을 했고 또 12월 2일 날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월 11월 1일 11월 1일 그리고 12월 2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총 4군데에서 지금 현재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이 인베스트먼트와 또 비트와이즈와 같은 자산 운용사는 XRP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를 연계된 바로 ETF 바스켓 출시를 모색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고 이런 시점에서 움직임은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9일, 10월 2일, 9일, 11월 2일, 12월 2일입니다. 이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한번 볼게요. 이것을 안 지워드리고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때죠. 10월 2일 날. 10월 2일 날 어땠어요? 돈 올렸죠? 원래 이런 ETF 신청서를 내면 폭발해죠. 움직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10월 2일 날은 이렇게 더욱더 큰 하방 압박을 받았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 지금 보세요. 이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날 제출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신청서를 냈는데 왜 눌렸을까? 이것은 이 비트와이즈가 철저하게 누른 거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낮은 저점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0월 9일 날입니다. 10월 9일 날 이날이에요. 이날인데 이날도 그렇게 막 큰 움직임은 안 보였죠. 제출을 했는데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내면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횡보를 그렸어요. 그러면서 힘을 모았죠. 그러면서 11월 1일 날도 마찬가지였고 11월 1일 날도 눌렸죠. 거래대금도 쫙 빼면서 눌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어요. 10월 2일 날 매집, 또 10월 9일 날 매집, 또 11월 1일 날도 매집하고 또 이게 12월 2일 날, 12월 2일 날도 이제 12월 2일 날은 조금 저기 크게 올라갔죠.
크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일 날 이게 2일 날 이날이죠. 이날은 어차피 이제 일단은 폭발력이 나와줬을 테니까 폭발력이 나와주고 있을 때고 얘네들이 매집하고 나서 어땠어요? 내렸죠. 이렇게 얘네들은 매집을 한 겁니다. 이 바닥을 찍고 내려놨어요. 바닥을 찍고 내려놓은 신청서를 내고 매집을 한 거죠. 매집하면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그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쭉 얘네들은 이제 이 위즈덤 트리는 이 늦게 움직였으니까 고단가죠. 얘네들은 비트와이즈나 여기 뭐 카나리 캐피탈 그리고 21 셔츠는 2단가에서 매집을 하고 신청했는데 얘네들은 위즈덤 트리는 좀 늦게 왔으니까 여기서 매집하고 있는 부분에서 누릅니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왔는데 보면 다시 한번 10월 달 보여드릴게요. 이게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런 움직임. 이것도 완전 박스권이죠. 박스권. 7,80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였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뭔가 심상치가 않다 얘기를 몇 번 드렸고 이 ETF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다. 얘네들은 매집한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매집을 해놔야 된다라고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세요. 10월달 영상을 보면 제가 여기서 매집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집을 많이 하셨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으니까 이렇게 끌어올리죠. 끌어올린 다음에 이 위즈덤 트리도 여기서 했고 여기서 보면 그렇게 움직였던 부분이 지금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를 보면 12월 달을 보면 거의 흡사하죠. 지금 거의 흡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여기서도 위즈덤 트리가 엄청나게 매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 매집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커요. 이 10월 달과 그래서 12월 달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힘을 모아왔으니까 이제는 이게 움직일 때가 되었죠. 움직일 때가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커요. 계단 지금 받고 올라갈 확률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리플한테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올라가겠느냐. 인제 이때는 뭐 게리 겟슬러가 내려갔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있는데 여기서 인제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다시 적용이 됩니다. 트럼프가 1월 20날 취임 그리고 게리 겐슬러 내려가고 새로운 위원장이 오고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계속적인 수요 증가 이런 증가가 있음에 당연히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리플 상황이고요. 여기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서 이제 잘 흘러가고 있겠죠.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1월 20날 이후로는 그전에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은 이제 이 SEC가 이 리플을 상대로 항소 통지서를 내냐 안 내냐 이것도 달려 있죠. 이 항소 통지서. 뭐 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기각을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 20날 바로 폴 레키스가 SEC 새로운 위원장으로 오고 이 부분은 상당히 리플한테나 아니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한테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ETF가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아이트러스트 캐피탈도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승인이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큰 게 바로 현재의 리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차트만 보셔도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또 밑에 뉴스를 보면 어 이 카나리 캐피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는 이걸 보는 거죠. 들어오는 XRP ETF에 대한 필수 정보를 우리는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XRP ETF 출시 가능성을 둘러싼 모멘텀을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은 이 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XRP ETF는 이 XRP의 가격에 추적하고 또 투자들의 대신해서 기본 자산을 보유하는 투자 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이고요. 지금 얘네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곧 출시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장단점에 대해서도 나왔죠. 이 아이트러스 캐피탈에 따르면요. XRP ETF 잠재력은 투자자들에게 접근성 그리고 또 이 감독이라는 두 가지의 주요 이점을 제공하고요. 또 이 접근성 기능을 통해서 투자자는 중개 계좌를 통해 또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감독을 위해서 또 이 상품의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운영되면서 투자자를 더욱더 잘 보호할 수가 있는 게 현재 ETF의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터스 캐피탈은 이 지금 ETF의 네 가지 주요 단점을 제한된 거래 시간, XRP의 비직접적 소유권, 또
추적 오류, 뭐 높은 수수료를 강조한 부분이고 다 이건 단점인데 뭐 일단 장점으로 우리는 장점을 많이 보면 좋아요. 원래 어차피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또 ETF가 XRP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보면 현물 기반의 XRP ETF 승인 가능성은요. 이 XRP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토큰의 수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이 기관 수요 증가 그리고 시장의 관심 확대로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 또 여기에 ETF 잠재적 펀드 매니저인 바로 투자 수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토큰을 보유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더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는 이 더 많은 XRP 토큰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또 잠적으로 자산에 대한 매수 압력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리플의 폭발적인 잠재력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이 상황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 측면에서 또 XRP ETF가 잠재적 승인은 토큰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이 상품은 승인되면 많은 사람들이 XRP 전통적인 금융이 채택하는 주요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인식의 변화, ETF가 나오면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관심 또 투자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모든 매체들은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XRP ETF가 나오면 당연히 큰 흐름이 이제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승인 타임라인이 언제쯤 되겠느냐라는 게 우리가 초민이 관심사죠. 언제 승인이 되느냐. 이 승인이 되는 시점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점입니다. 리플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저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리플은 ETF 승인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이 ETF 승인 신청의 잠정의 승인에 대한 공식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이 지금 이 추측에 따르면 이 투자 수단은 내년에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바로 폴 애킨스의 의장을 맡는 새로운 SEC 리더십하에서 가동될 수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언제 온다고 했어요? 1월 20날 옵니다. 1월 20날 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지금 SEC가 많은 소송을 걸어 놨죠. 여러 가상자산에. 이런 이 SEC가 소송 걸어 놓은 것을 다 체크를 할 것이고 이 사기성이 없는 한 이제는 취소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폴 애킨스고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여기에 폴 애킨스가 올라오면 당연히 XRP ETF의 시계는 상당히 빨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가장 큰 게 있죠. 우리의 버팀목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인이 이미 어 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트럼프 일가들 네 아들 3 명이 있고 등등 있죠. 얘네들이 만든 가상자산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 얘네들은 XRP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다? 지금 또 미국 내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면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XRP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다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여타 뭐 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지만 1 위, 2 위만 봐도 USDT죠. 1 위가 테더 그리고 USDC 서클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자리를 완벽하게 잡아 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얘네들은 항상 이 불안전 속에 있죠.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1대1 달러의 연동인 거예요. 달러 1대1 달러 그냥 달러와 연동인데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바로 RLUSD는 1대1 달러 연동과 더불어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가져갑니다. 담보로 단기 국채를 가져간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도 상당히 지금 맞는 부분이에요. 맞는 부분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책 채택을 하느냐. 이 RLUSD가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리프 이 미국의 기축 자산은 뭡니까? 바로 달러죠. 달러인데 이 달러를 이 비축자산을 가져가는 코인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것을 되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인을 가져간다는 것을. 그러면 트럼프는 이 두 마리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달러의 가치도 상승시키면서 어 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여기에서도 미국 정책에 맞는 바로 RLUSD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서 당연히 그러면 미국의 준비 자금, 전략적 준비 자금으로 리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당연히 리플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4시 47 분이니까 10분 남았죠. 10분 남고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되면 이제 모든 올해 나올 악재들은 다 없어요. 이제는 없다. 이 악재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이제 이 24 년도 마지막 주간이죠. 이 주말은 내일 뭐 다음 주에 3일 정도 남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이번 주말부터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받고 또 제가 말하는 하나하나를 잡고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수익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지금 계속적으로 엎설뒤설하고 있죠. 이것은 곧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는 한 조금씩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되시는 한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 10월 달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10월 달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폭발력을 보였어요. 10월 달에 이런 폭발력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지금 12월 달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뭐 1월 초부터나 아니면 주말부터 폭발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큰 게 현재 리플 상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눌림을 당할 때 그리고 완벽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들어가신다면 당연히 수익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다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보를 받고 가시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받냐면 상단에 전화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010-3500번에 4332번이에요. 여기에다가 8번입니다. 제가 8코인이죠. 이 8번 하나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먼저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려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이 비중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비중을 나눠놨다면 이 눌림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코인은 없습니다. 이런 눌림목이 항상 나오면서 가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내 비중 나누는 현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을 불릴 수가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 내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낮아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정말 중요하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이거 꼭 제가 잡아 드립니다. 높은 데서 팔고 또 낮은 데서 또 잡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꼭 이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이 8번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요. 링크 있습니다. 지금은 링크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자는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다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무료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무료니까 절대 금전 들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없어요. 속지 마시 저를 사칭하면서 금전 요구한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 절대 속지 않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